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히트펌프가 이게 우리가 기화라고 하잖아요. 기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면서 우리가 기화가 되죠. 증발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물을 흡수하는 것,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화 작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요가 뭐예요? 이게 액체가 기체로 가는 과정. 그러면 여기도 열이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대련이 발생을 해요. 액체가 기화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고 그것이 다시 응축되고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액화라는 건 거꾸로 기체에서 물로 바뀌면서 액화가 응축이 되고 부피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열이 발생을 해서 이 열을 갖다가 우리가 온실에서 이제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가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많을수록 우리가 열을 더 공기 중에서 많이 뺏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야 히트펌프의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히트펌프의 효과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액화와 기화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에어컨을 갖다가 그러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만들면은 에어컨이고 반대로 우리 보면은 그 에어컨 설치하고 실외기 설치하는데 앞에 지나가면 너무 덥잖아요. 실외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바로 액화에서 기체에서 액화로 바뀌면서 열을 뺏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 히트펌프가 냉매를 쓰는 건 아니죠? 냉매를 쓰죠. 냉매를 쓰죠. 예. 그러면 공기 중에 기체의 습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별도로 냉매를 쓰는 아니 냉매라는 건 요거만 하죠. 기화하고 그러니까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면서 열을 뺏어가는 거고 이건 에어컨이고 반대로 그 냉매가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열을 내놓는 건 우리가 요게 하나로 움직이죠 지금. 냉매가 우선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는 거죠. 계속 순환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액화를 만들 때 압력을 가하잖아요. 압력을 가하면 액체를 만드는데 압력을 넣을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에어컨은 반대로 거꾸로 액체가 기화가 되면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흡수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습도가 높을수록 히트펌프의 효과가 뛰어나고 습도가 낮을수록 히트펌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요. 히트펌프의 효과가. 그래서 보통 그 습하고 더운 날 같은 경우는 습하고 이런 습하고 이런 날에는 COP가 2.5, 2.78이라고 해요. COP라는 거는 1kW 에너지가 2.5kW로 변환이 되면은 2.2라고 COP가 2.5라고 하고 COP가 1.1이라고 하면은 1kW 썼을 때 1.1kW 에너지가 나오면은 우리가 COP가 1.1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온실내에서 제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온실내에서 제거. 네, 공기 중에 있는 기체를 갖다가 뭘로 바꾼 거예요? 액체로 바꾼 거죠. 온실에서 결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액체 지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돈이 워낙 비싸니까 지금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쓰지를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되고 개발되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온실에서 결로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결로를 만들 때 그 에너지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다시 열 에너지로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에너지 비용이 안 들겠죠. 근데 현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피조 이런 구조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유리나 비닐 같은데 열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설비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더라. 요렇게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몰은 이제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6 곱하기 10의 23을 갖다가 우리가 1몰이라고 하죠. 6.5이 우리가 6.23 곱하기 10의 23승의 분자량을 갖다가 우리가 1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몰에 22.4리터의 물이 있다고 치고 수증기 1리터는 그 다음에 1몰은 그 다음에 25리터에서 1기압을 쳐요. 이걸 갖다가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1몰에 20.23대 그러니까 부피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압력을 증가하고 현열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1몰과 2.24리터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리터 수가 1몰인데 2.24리터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겠죠. 10분의 1로. 그러니까 압축시킨 거죠. 압축시킨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체를 액체로 압축시켰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 에너지 들어갔죠. 압축시켰으니까. 그거를 다시 기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체가 증발하면은 주위의 열을 빼서 온도가 내려간다. 열을. 내가 증발하면서 이게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온화합을 나눌 때 에너지를 이게 더 지금 요건 수증기고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을 갖다가 물이는데 이게 증발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열을 뺏어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컨 실내기에서 차가운 발에 나오는 원리고요. 기체를 액화시키면은 주위로부터 열을 발산하는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요거 갖다 에너지를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액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위로 물을 발산시키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요것이 바로 실외기에 나온 요 그러니까 응축시키면서 내가 기화된 그러니까 이 기화 그러니까 그 프레온가스라고 쳐요. 가스를 갖다가 내가 응축이 되면서 열을 갖고 있는 열을 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히트펌프에서 난방하는 모습이고 거꾸로 내가 액화된 나의 이제 압축된 것을 갖다가 압축된 것을 다시 기화시키면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기화시킨 거를 바깥으로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기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거기서 다시 압축을 시키면서 내가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다시 들어와서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것들을 보통 우리가 요것들을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에어컨이라고. 근데 그 주의점이 요때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요. 요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하고 얘는 뭐예요? 온도 하강시키는 에어컨이잖아요. 요 효율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난방, 그러니까 얘 효율이 예를 들어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100kW 정도의 에너지를 내가 바깥으로 빼낸다 그러면은요, 실제로 이런 기계적인 장치에서 보통 우리가 300kW 이상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요때는 어때요? 내가 자멸을 현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겠죠. 예, 얘는 3배가 들어가고 얘는 뭐 0.3, 0.5가 들어가요. 이것들을. 그래서 보니까 나오는 열이 더 큰 거죠, 이것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거죠.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자멸과 현열을 자꾸 바꾼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히트펌프가 뭐냐? 에어컨이다 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리형 에어컨은 보통 우리가 뭐 실외기 배치하는데 실외기로부터 나온 찬물에 나오고 실외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냥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그냥 에어컨이다. 공기압 히트펌프 뭐냐? 에어컨인데 우리가 산업 현장에 맞게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 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기압 히트펌프를 쓰는데 그러니까 에어컨 효율이 그러면은 습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효율이 공기압 히트펌프가 열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열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건조한 겨울에는 COP가 떨어지고 습도가 비교적 높은 5, 6월 달에는 COP의 효과가 더 높게 나고 평균 내면은 뭐 2.54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는 다 언제 써요? 12월 달, 1월 달에 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 사용해요. 그러면 그때는 COP가 1.1이야. 3, 4, 5, 6월 달은 4, 5월 달에 에너지 써봐 얼마 써요? 1년 쓰는 거에 4, 5, 90 다 합쳐봐야 15%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거기서 2.5배가 나온 거 같고 1년 에너지 대부분 반 이상을 사용하는 12, 1, 2월 초까지 거의 2달 반 정도 이 에너지하고 비슷할 때 결국 평균 COP는 1.34나 나올까 그거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럼 냉방 관점으로 보면 여름에 효율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아니죠. 근본적인 아니. 에너지 차이. 에너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kW를 뺀다는 거는 1000kJ를 빼려고 하면은 300kJ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자멸과 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거는 현열을 갖다가 자멸로 바꿔서 이거를 바깥에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500kJ를 빼려고 하면은 한 1500kJ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습도가 더 높을수록 에너지는 저 에어컨 더 세게 들어가요, 전기는. 오히려 더 자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펌프가 더 세져야 된다고 이게. 뭐 그러니까 난방의 효과가 좋죠. 난방의 습도가 높을수록 좋은데 냉방에는 안 그래요. 냉방은 내가 습도만큼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습에 있는 에너지를 빼다가 다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제습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은. 그리고 보통 3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내가 500kJ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에어컨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1000J의 에너지가 있어요. 1000J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이거 3000J이 필요한데 얘가 습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 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에어컨에서는 에너지가 습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반대로 난방할 때는 어때요? 이 효율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내가 조금만 갖고도 더 많은 에너지를 뺄 수가 있어요. 내가 기화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할 때는 습도 떨어지고, 높을 때는 낮아지는 습도가 높을 때는 효율이 높아져요. 근데 겨울에 우리가 난방하는 계절에는, 난방을 많이 하는 계절에는 습도가 낮고, 난방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는 에너지 비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히트펌프의 효율이 그만큼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실에서 여름철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들어오는 에너지도 많지만 습도도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에어컨 전기요금 얘기를 할 때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실제는 엔탈피,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습한 공기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거가 뭐냐면 내가 펌프가, 그러니까 흔히 인버터 펌프가 있잖아요. 이 펌프의 뭐라고 하죠? 이 움직임이 더 자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온도를 22도를 맞추려고 해도 22도인데 절대 습도가 하나는 18g인 게 있고 22도인데 하나는 절대 습도가 10g일 수가 있어요. 그럼 둘이 차이가 같은 22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요. 이거 볼게요. 응축을 해요. 여기서 응축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가 볼게요. 응축기가 들어가요. 여기 응축기가 압축을 해서 이게 지금 기체 상태에서, 그래서 응축을 했어요. 그럼 에커가 됐죠. 기체에서 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바로 바깥으로 빼냈어요. 이건 지금 응축기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밖에 있죠. 밖에 있죠. 에어컨에서는. 그러면은 쭉 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말린 다음에 팽창을 할 때 증발하게 됐죠.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됐죠. 흡수하고 다시 이렇게 한번 반복이 됐죠. 그러면은 이쪽이 뭐예요? 그러면은 냉방이고 이쪽은 난방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난방 효율이 좋다는 건 결국 냉방 효율도 좋은 같은 에너지 구조거든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냉방하고 난방은 뭐냐면, 냉방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목적이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온도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이거는 엔탈피로 얘기해야 돼요. 에너지를 내가 습도가 높은 날에는 공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실 온도가, 내가 광온도가 28도인데 습도가 절대로 20g, 얘는 28도인데 내부가 한 10g이에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에너지 차이가 크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같은 에너지 썼을 때 얘가 26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얘는 21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탈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보일러는 엔탈피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기혈팅 펌프가 이런 원리고,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히트펌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높은 위 낮은 위치로 올라왔지만 낮은 위에 높은 위치로 이동하는 불가능한 건, 우리가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가지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펌프가 낮은 곳의 에너지를 갖다 위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가 낮은 에너지 전달될 거 아니에요? 낮은 걸 만들어. 요것은 그 낮을 때 에너지를 빼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걸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모아서 올라가는 거지, 이것을 실제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A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가
뭐 50kg 줄이었어요. 여기가 40kg 줄이야. 그럼 여기로 가겠죠, 에너지가. 갔는데 이리로 가는 과정에서 얘를 갖다가 요거 12, 요 50에서 10만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 10만큼 계속 여기다가 펌프를 여기 10 계속 축적시켜놔요. 이것이 히트 펌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곳에 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40이 되고 50 되면은 10을 일로 빼고 그래서 차곡차곡 얘로 계속 빼주는 거죠. 옆으로. 얘는 계속 얘하고 에너지 편차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10만큼 계속 전달이 되겠죠. 위로 빼나간 만큼. 왜 빼나갈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액화와 기화를 이용해서 빼나간 거지, 이것들을.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액체는 에너지를 적게 가져가니까 이걸 반복해서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계속 빼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히트펌프의 개는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은 곳, 이거 설명해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 이동하는데 스스로 이동할 수 없고 열을 이용해 반드시 에너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엔탈피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옮겨간다 이것들을. 엔탈피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탈피 차이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가 낮은 곳에서 저울하는 히트펌프를 이용하고 전기 에너지 들어가잖아요.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 중에서 쌓아가는 거라는 에어컨은 같은 원리라고 설명드렸고 히트펌프의 난방은 실외기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실외기하고 똑같다는 얘기, 실외기하고 내부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은 히트펌프 원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기 온도가 0에서 10도이고 그러면은 증발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기 온도를 우리가 압축기를 이용해 증발을 갖다가 압축기를 이용해서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압축을 시키게 되면 에너지가 나와요, 들어가요? 축하면 에너지가 나오죠. 나오겠죠. 그러면 나오고 다시 응축을 한 다음에 응축은 뭐예요? 물을 끓인 다음에 다시 팽창물을 들어가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0도에서 10도였는데 증발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계속해서 이 액체에다 물을 쌓이는 거죠. 열을 축적을 하는 거죠. 압축을 하게 되면은 열이 주변에 있는 열을 갖다가 갖고 들어오는 거고 다시 증발시키면 열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한 곳에 뜨거운 곳에다가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네, 압축하면 에너지가 나가고 이제 압축하면 에너지가 나가죠. 내 몸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압축한 순간에 액화가 되면은 기체보다 에너지 적으니까 그 액화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바뀌는 거고요. 또 물 온도가 10도에서 20도로 가고 다시 또 액화가 계속 이거 반복을 해요. 우리가 이제 히트펌프는 공기 대 공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기 히트펌프가 있고 공기 열화 히트펌프가 있는데 공기 열화이 공기면서 방출 열화이 공기인 거 이거는 우리가 좀 하지 않는다 지금. 옛날에 했다가 지금 안 해요. 공기 대 공기는. 아까 잠시 다시 예. 저게 압축이 예. 단열 압축으로 예. 저온 기체를 이제 단열 압축이니까 예. 공기 온도를 높이고 예. 그다음에 물에 고온의 기체를 넣어서 물 온도를 높인다. 물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이것들을. 그럼 저게 압축에서는 단열 압축이니까 예. 사실은 주위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개념보다는 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부피가 줄어들면서 내부 압축할 때는 에너지가 안에 있는 걸 뺏기면서 나가요. 어느 정도 뺏기면 나가요. 압축할 때는 뺏겨 나가요. 예, 뺏기면 나가요. 그러니까 액체가 될 때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기체가 될 때는 에너지가 늘어나고. 근데 저 기체에서 기체니까 예. 그 기체 단열 압축으로 보면 예, 그래서 그 압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 과정이 하나죠, 이렇게. 하나로 봤을 때 하나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 예. 그 우측계 이제 이렇게 가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기 에너지를 뺏어가는 상태예요. 예. 여기서 다시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거죠. 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공기 대 공기 펌프를 얘네 하다가 지금은 조금 공기 대 공기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 추결 탱크 공기 대 공기를 안 하려면 뭐가 있어요 중간에? 추결 탱크가 들어가겠죠. 뭐 지열은 요거는 지열이냐 아니냐. 지열을 쓰는 거는 지열 히트 펌프고 공기를 쓰면은 공기 히트 펌프가 되는데 지금 공기 대 물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걸 하게 되면은 요 단계에서 돈이 또 매력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낮에 우리가 밤에 공기 대 공기로 하게 되면은 밤에 무조건 에너지가 모자라요. 밤에는 낮에는 충분히 낮에
그 에너지라는 거는 공기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낮이 따뜻하니까 낮에 보다 에너지를 땡겨다가 추결했다가 그걸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뭐 이걸 갖다가 뭐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있다고 하고 제어성이 좋고 한데 비싸다는 거. 그다음 COP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COP가 갖다 비교하면 돼요. COP라는 건 뭐냐? 1000kJ를 전기를 썼는데 전기예요거든. 전기 대비요. 1000kg 그러니까 에너지 대비 투입비 에너지 대비 1000kJ를 썼는데 2.5가 나오면은 2.5배 그 뜻이에요.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RT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와트로 쓰고 히트펌프는 보통 RT 써요. RT 쓰는데 1RT라는 거는 물 1통이 0도씨 얼음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을 열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우리가 1RT는 3,320kcal 시간만에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1RT에서 필요한 거는 히트펌프는 어때요? 285RT죠. 그러면은 우리가 1헥타라고 하면은 이건 난방이거든요. 285RT라는 거는 그거 계산하면 되겠죠. 3,320kcal니까 이거를 4.1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4.1을 곱하게 되면은 4.1을 곱하면 줄이 여기 줄이 나오잖아요. 줄을 갖다가 시간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시 3,600으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와요? 초당 와트 수가 나오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얘가 아까 같은 게 야, 와트로 해주면 좋은데 왜 이거를 갖다가 굳이 RT로 했을까? 그래도 저도 이거는 조금 근데 보면은 히트펌프가 전부 RT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통 계산해봤더니 285RT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히트펌프가 285RT인 경우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285RT 정도 올라가면은 1헥타 할 때 공기열팀 펌프 같은 경우에 한 공사비가 한 6, 7억 정도 들어가요. 공기비 285RT 올라가면 뭐 15RT짜리 1헥타 하는데 5대가 더 넣고 하고 10대가 더 넣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족하죠. 또 우리가 285RT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헥타에 200 넘는 농지는 별로 없더라. 그래서 난방 맨날 안 된다고. 아까 히트펌프를 이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거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 저기는 이제 압축기에서 전기에너지 집어넣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증발기에서 그러니까 볼게요. 증발기에 열을 흡수해서 이거를 압축기로 해서 이 안에서 들어가서 다시 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발되면서 열을 뿜어내고 다시 팽창 밸브로 오고 다시 반복되죠. 이렇게 열을 포울해낸답니다. 여기가 증발기에서 뭐래요? 우리가 열을 흡수하죠. 이게 실외기죠. 바깥쪽에. 저는 온실 안에 두면 네? 저는 온실 안에 두면 시원해지긴 합니다. 그렇죠. 시원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증발기 이걸 거꾸로 놓으면 에어컨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놓으면 에어컨이고. 근데 지금은 이거 보면 이게 다 쓰잖아요. 네. 이게 뭐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축기가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난방만 할 때는 만약에 4억이라고 하면은 냉난방 같이 하고 하면 5억 정도 들어간다. 1억 정도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그 정도는 추가하면 돼요? 네, 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하려면 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비용이 비싸고 3배가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그 냉방하고 난방하고 열량차가 3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전기 용량은 1000kW란 말이에요. 내가 1000kW면은 내가 열량으로 초당 넣을 때는 최고 맥시멈 나오면은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는 한 외부 온도가 5도 정도, 그 외부 온도가 0도다 정도 되면은 뭐 한 1.5배 나온다 쳐봐. 그러면 내가 1000kW 갖고 1500kW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꾸로 이제 내가 1000kW를 써봐야 실제로 300kW 정도의 에너지만 밖으로 뺄 수 있으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난방 시설이 전기 900kW 생각하잖아요. 내가 300kW 정도를 뺄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m 1m에 보통 그 낮에 1000W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초당 1000W라고 치면요. 초당 1000W라고 치면 700W가 들어왔다고 쳐요. 1m에. 그러면은 1m에 700인데
그럼 만으로 치면 얼마? 1000만 제곱미터면 얼마예요? 700kW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요. 태양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네, 그러면은 에어컨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2100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반통처럼 그러죠. 그래서 히트펌프의 구성을 보면 압축기라는 건 전기에서 보내진 저온 저압의 냉체를 압축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 기체로 만들 때 이때 에너지 보면 돼요. 이거를 저온하고 저압인 증발기를 갖다가 안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 가소하고 이게 기체 고압이 됐고 그래서 또 이거를 냉매는 기대로 있으면서 에너지가 투입되므로 고온 고압 상태 되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 뭐라고 하냐 인버터 펌프가 하는 역할이죠. 에어컨에서. 이게 고압 형태가 되고요. 이게 인버터가 해서 이걸 갖다가 응축기는 압축기에 고압된 고압 냉매 전기를 냉각시켜서 열을 방출시킨다. 이거는 이제 고압이니까 이것을 열을 바깥으로 쭉 빼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액화가 이게 압력이 세잖아요. 그럼 액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근데 압력이 세요. 근데 압력이 센데 아직 액화가 안 됐어. 근데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거 고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부피를 갖다가 이렇게 압축을 해놨어요. 압력을 가해서. 그러면은 얘가 고온이면서 고압이에요. 근데 내부를 봤더니 얘가 한 60도까지 됐는데 여기가 30도야. 그러면은 얘가 온도가 높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들어갔을 때 팽창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바깥으로 열이 후룩 나가버리게. 열이 이제 60도와 30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딱 빠져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액화가 돼버리죠. 어때요? 예, 액화 지금 열을 방출하고 액체는 되겠죠. 압력이 세니까 아직까지. 그럼 액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열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에어컨 타는 이 건물 안으로 또 들어오겠죠. 이것들을. 이 방출에 보면은 압축기를 위해서 이제 고온 고압이 상태거든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아직 에너지가 고정인 상태예요. 들어왔을 때 이게 바깥으로 방열이가 지금 방열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액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도 액화가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암석발전 얘기하잖아요. 똑같다는 거. 이때 발생한 열을 난방에 사용한다는 거죠. 팽창불부는 응축기에서 보내는 공기 고고압의 액체 상태의 냉매를 팽창시켜 저온 저압을 만들죠.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다시 얘가 압축시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력을 떨궈 놓고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압축을 통해서 네, 그렇죠. 증발기에서 냉매를 식기 증발해서 냉매를 팽창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저온 저압이 유치가 되고. 그리고 이게 에너지 투입이라는 게 압력 인버터 펌프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체를 압축하는 데 드는 에너지죠, 그렇죠. 기체를 저압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거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자연. 우리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모일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풀 때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자연 법칙이야 뭐 그렇잖아요. 자연 법칙에서는 높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려고 해요? 낮아지려고 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또 거꾸로 그걸 뭉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온에 이게 일반적 부피에서는 에너지가 낮았는데 이걸 갖다 뭉쳐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졌죠. 이걸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거꾸로 할 때는 에너지가 안 들어갑니다. 효율만 좋아진대요. 구멍을 많이 표면적으로 넓게 만들어갖고 훨씬 더 에너지를 잘 방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증발기라는 거는 냉매를 증발시켜 저온 조합의 냉매 전기를 만들고 그래서 증발시켜서 저온 기체를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이제 증발시키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뭐예요? 에어컨이 되겠죠. 이것들 여기가 지열 히팅 펌프하고 이제 볼게요. 지열 히팅 펌프랑 공격 히팅하고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열 히팅 펌프는 내가 온실이 좀 크다고 하면 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율이 80~9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하에 열고환기를 설치해서 히트펌프에 냉매 생산 중에 지중해 물 또는 토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는 시스템. 이걸 왜 쓸까요? 지열을? 공장 내려가고. 일단 공기보다 비싸긴 하지만 공기는 영하
몇 도까지 떨어져요? 겨울철에 영하 10도, 0도 떨어지는 반면에 지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5도, 18도 정도 되잖아요. 15도. 그러니까 지온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지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이것들은. 그래서 똑같아요. 압축, 음축, 팽창, 증발은 히트펌프, 일반 흔히 말해서 에어컨하고 똑같다. 근데 이건 지하에 매설된 것뿐이라는 거죠. 장점은 넣다 빼면 온도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똑같은 지온하고 지열, 그러니까 지열 히팅펌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공기종은 공기는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유지 관리까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운영 비용이 좀 싸다는 거 그게 있죠. 네, 일단 유지 관리까지는 용이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옛날에는 AS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거 설치할 때 보통 인근에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LG 거 쓰면은 LG 대리점이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볼 때 여기가 김제 같으면 아마 전주에 있을 거예요. 이 업체가 있을 거고. 공기알팅 펌프는 지열팅 펌프는 크게 이제 밀폐형하고요. 개방형으로 나와요. 개방형은 이 개방 지열 교환펌프 교환기는 내가 어디서 봤냐면은 그 논산에 팜팜이 새로 지은 팜팜이 있고 옛날 팜팜이 있거든요. 옛날 팜팜이 바로 이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펌프고 지열 펌프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왜 밀폐형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밀폐형과 개방형이 있고 그다음에 밀폐형은 또 다시면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요즘에 수평형은 거의 안 써요. 보시면 수평은 이거예요. 면적이 넓게 필요해요. 땅을 낮게 파는 대신에 이 안에다 부어요 이것들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 내가 설치를 못해요. 이거 하기 전에 건물을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가격은 싼데 조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수평 밀폐형 같은 수평 밀폐형 지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실제로 본 적은 아직까지. 그래서 넓게 가는 거고 수직 밀폐형 같은 경우는 한 150m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사청을 지내서 안반성 2m까지 들어가야 된다. 안반 나올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기반함이 퇴적함보다 열조는 높기 때문에 지층이 퇴적함일 경우보다 더 많이 타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는 용량이 클수록 깊이 타공하거나 교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교환하면 기계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들은 최소 20m 이상 하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밀집하게 되면은 서로 간섭을 받는다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타공 및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양줄이 지열 수직 개방형 같은 경우는 지하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팜팜이 옛날 팜팜에 옛날 온실이 있는데 여기가 가능한 이유가 주변에 온실이 별로 없어요. 지하수를 뺄 수 있는 온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주변에 물을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이 수직 개방형 지열 교환기 같은 경우 사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 이것들이. 그래서 수직 시공비는 밀폐보다 낮고 좋은데 이제 지하수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 지하수를 계속해서 빼다가 버려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개방형이면 뭐 어떻게 개방이 된다는 지하수를 빼갖고 쓰고 버려 그냥. 그냥 지하수 빼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빼쓰는 거예요. 지금 밀폐형은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밑으로. 그렇죠. 예, 하고 수직 개방형은 이거 개방형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를 써갖고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수질이 많은 지역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앞으로 안 되지 않을까. 지하수가 몇 개 아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무한대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 혼자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갖고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수직 밀폐형은 이거는 제일 많은 거고요. 수직 개방형 같은 경우는 딱 한 판만 봤는데 효율이 되게 좋아요. 이거 하면. 수직 개방형 뭐 지하수 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지하수 맞아요. 지열 방식 예, 지열 방식 이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분들 얘기는 그거 맞긴 맞는데 그 문제가 그러니까 공기 대 공기방 그러니까 그거를 공기를 그러니까 지하수를 빼다가 펜코일로 해갖고 그냥 밀어넣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공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앞뒤 편차가 크고 문제가 있다. 일단은 엄청 지하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분들 보면은 공기대 공식, 그러니까 그거를 물대 공기 방식이죠. 물을 더 빼다가 그냥 공기를 밀어넣으니까 이제 제가 공기 난방 방식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생각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싼 거죠. 예, 옛날에는 그 공기대 공식 방식까지 했었는데 이제 공기대 방식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공기대 공식은 근데 일단은 중간에 물이라는 그 중간에 그걸 집어넣고 사용하니까 지금은 다. 한 바퀴 이제 돌린 다음에 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번에 끝나고 저기 저거 평가받고 하세요? 평가.